예,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먼저 내일 일본으로 떠납니다. 1박 2일간 일본 방문을 소화한 뒤에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열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어젯밤부터 뭔가 기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대통령 출국을 앞두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이 아니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 아침 출국합니다. 특히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마스가를 비롯한 경제 협력은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로 반드시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군사적 동맹을 넘어 미래형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대통령을 수행해서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해야 할 외교장관이 일정을 접고 워싱턴으로 부랴부랴 간 모습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관 출신의 김건희 의원이 다소 우려를 표명했는데 모르죠, 속내가 어떨지.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캐릭터 성격상 또 미국이 과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 수장이 직항편도 구하지 못해서 경유항공기로 미국으로 급히 떠났다. 좀 걱정이 되긴 돼요. 제가 이제 그동안 정상회담 이런 걸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예. 보통 정상회담이라고 그러면 사실 양측의 실무진들이 대략적인 모든 어떤 이 내용들, 예. 또 발언 내용까지도 이미 사전에 다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이 만나는 것은 사실 그걸 요식적인 행위이거든요. 사실 정상회담을 하면 대충 거기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왜냐하면 정상회담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견이 나온가 하게 되면 그 정상회담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관례였는데, 근데 트럼프 시대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트럼프 시대의 정상회담이라 하는 것은 예.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현장에서 어떤 기획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던 것에서 아주 두 가지 크게 양면하는 게 남아공 대통령, 제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등을 보면 예. 정말 현장에서 거의 수모를 당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리고 가짜뉴스 이런 걸로 사실은 공격했는데 한마디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성공한 이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트럼프한테 정말 아부를 잘하고 트럼프의 공통 관심사, 골프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해서 한 게 이제 성공한 회담이었는데 어디로 튈지는 몰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첫 번째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인데, 예. 지금 미국과 우리는 지난번에 사실은 합의는 대충 했습니다만은 문서 합의가 아닙니다. 구두 합의였거든요. 관세에 대해서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이제 한미 관계, 새로운 한미 관계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안보 문제라든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한미군에 대한 지불하는 문제라든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갔다는 것 자체는 미국 측에서 뭔가 돌발 제안을 지금 했다는 게 아마 우리 측에 포착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아마 우리 측에 대응하는 방안들을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긴급하게 마련하기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다.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돌발적인 제안을 우리가 사전에 포착을 해서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갔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박성 비서관님, 이런 부분이 있겠죠. 최근에 이제 주요국 대사들이 공석이면서 상대국 대응이 잘 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도 몇 번 있었는데, 가볍게 넘기는 아니다. 의견차 높이지 못한 건 아닌지 우려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있지만, 특히 이제 주미대사, 물론 강경화 전 장관이 주미대사 내정이 됐지만 아직 그 미국 측으로부터 악의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야당의 비판, 우려 목소리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확대 해석을 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혹은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좀 기류 자체가 강하거나 강경하거나 혹은 좀 무리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대목은 짚어볼 만한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두고 마치 제대로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한미 정상회담이 벌써부터 마치 좀 실패한 것처럼 규정을 하거나 혹은 미국과의 관계가 실패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벌써부터 이제 규정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은 사실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예. 오직 야당의 정치적인 목적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앞두고 지금 이렇게 외교장관이 직접 움직이면서 긴밀한 조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국익을 위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죠. 네,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두고 과도한 해석을 한다든지 예.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정상회담이 마치 실패로 끝날 것처럼 예단하는 것은 과한 정치 공세다라고 보입니다. 그럼요. 뭐 다만 이제 이례적으로 외교장관이 그거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기 때문에 구장부장인데 네. 미국 쪽에서는 이런 조언까지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틀린 말을 해도 카메라 앞에서 틀렸다고 하지 마라. 기존 합의와 완전히 다른 즉흥적 발언을 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물론이고 우리 방문단, 방미단이 꼭 유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적절한 조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집권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하고 회담을 한 것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평가받는 이 정상회담이 이 프리드리히 이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이었습니다. 당시에 1시간 가까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 다 얘기를 하고 메르츠 총리는 다 듣기만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다가 검토해보겠다, 잘 알겠다, 그렇게 4분 정도만 발언을 했다라는 정상회담이 가장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많이 쏟아내게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한 회담인지를 충분히 제3자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처음 만나는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변칙적인 협상의 기술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그 성과라든지 합의에 우리가 너무나 목맬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이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정부 당국자 그리고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일 수 있다. 이런 그 조언으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건너뛰고 돌연 미국행을 먼저 한 조현 외교부 장관 얘기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이기 때문에 아마 이 외교부 장관의 일거수일투족 혹은 메시지 관리, 한미 간의 협상 지금 어떻게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2위였습니다.